안녕하세요, 성산 케미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다날과 갤럭시아 모니터에 관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얼마 전 이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을 눈앞에 두고 관련주들이 많이 들썩였죠. 특히 쿠팡 플레이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KTH 또는 물류 담당을 하는 동방 굉장히 크게 상승했었죠. 그리고 포장 관련주인 영풍재지, 대림포장 등 이런 재주들도 엄청나게 급등하였다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발주자로 결제 관련주인 이제 동방과 두 종목 중에 날개를 달면서 급상승하게 되었는데 바로 다날과 갤럭시아 모니터리입니다. 다날은 이현상 후 급락했고 갤럭시아 모니터리도 첫날 상한가, 둘째 날은 상한가 있었는데 바로 상한가에 풀려 있다가 다시 한번 이게 급락하였고요. 특히 다날은 이 쿠팡 이슈 외에도 이 자회사가 이 다날 핀테크라고 있어요. 이 다날 핀테크가 발행한 암호화폐가 있는데 이 페이코인까지 급등하면서 이 현상을 강하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죠. 이 페이코인 앱을 개발해서 이 비트코인으로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상용할 건데요. 지금 비트코인을 실적으로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고 나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현금처럼 어디 갔다가 마켓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사 먹을 수도 없고 이제 뭐 이렇게 아직은 불편한 상황인데, 이 페이코인 앱이 비트코인 사용자가 이 앱에 접속을 하면 이 비트코인을 페이코인으로 이렇게 바꿔줘요. 그러면 6만여 개가 우리나라 이 페이코인 가맹점이 있는데 여기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제 편하게 가맹점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날의 자회사인 이 다날 핀테크가 이제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어쨌든 이 현상을 시한한 후에 급락하고 조정을 거치고 있죠. 이 아무리 좋은 호재와 좋은 뉴스에도 모든 주식이 하늘 높이 이렇게 치솟을 수만은 없습니다. 당연히 조정이라는 것도 오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오게 되는데, 자, 오늘은 이 다날과 갤럭시아 모니터리를 살펴보고 과연 지켜줘야 될 자리는 어디고, 또 주식은 지켜줘야 될 자리 잘 지켜주면 반등도 하고 다시 재상승을 하게 되죠. 하지만 지켜줘야 될 자리를 못 지켜주면 깨게 되고 다시 한번 큰 조정이 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날과 갤럭시아 모니터리의 대응법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다날인데요. 먼저 이 다날의 그 재무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기본적인 분석을 끝내놓고 다날에 대한 영상은 제가 한번 찍어 드렸고요. 찍은 이후에 바로 그냥 상한가를 두 번을 시연해서 저도 무척 놀랐습니다. 이 다날의 현금 보유를 보면 이렇게 598%라고 부채 비율이 198%이죠. 158%죠. 그만큼 현금 부분이 꽤 나쁘진 않고요. 재무 또한 그게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해마다 꾸준히 영업이 흑자가 나고 있고요. 적자가 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름 탄탄한 이런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볼 수 있죠. 자, 월봉을 보시면 일단 차트를 볼 때는 가장 큰 추세인 월봉의 흐름 먼저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친구가 엄청나게 오랜 기간 박스권에 있었어요.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박스권이 어디였냐면 이때 이 13년도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고점이 이렇게까지 박스권에 딱 갇혀 있었는데 이렇게 박스권에 잘 갇혀서 있다가, 그러니까 이 주식은 3,000원에만 사면 6,000원을 가는 항상 이런 박스권에 있다가 이 미중 무역 전쟁이 한번 터지면서 이렇게 한번 급락을 맞이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다운그레이드가 되죠. 업그레이드 이제 반대말인데 이렇게 다운그레이드가 되면서 다시 한번 가격이 우하향을 치는데, 저가인 2,000원에 사서 고가인 4,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을 18년도 11월부터 20년도 3월달까지 왔다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게 돼요. 자, 어느 순간 이 변곡점, 중요한 자리인 변곡점을 한번 돌파하게 되죠. 가격이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 박스권도 형성이 되지만 이 이동평균선인 5개월선, 즉 5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놨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이 선도 이렇게 왔다 갔다 언덕과 산 같은 걸 그리게 되는데, 이렇게 월봉에서 보시게 되면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이 쓰리바닥을 잘 시연해 놓고 이 박스권인 변곡점을 딱 돌파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됐고 이 돌파한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죠. 이 돌파를 언제 했냐면 20년도 8월 달에 이렇게 강한 거래량과 함께 이제 시연을 했는데, 자, 모든 주식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월봉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잘 보셔야 돼요. 20년도 4월 달에 이렇게 대량 거래와 함께 주식 급등을 했는데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온 거죠. 월봉에
이렇게 높은 데서 들어온 게 아니라 하단에서 터진 거예요. 자, 누군가 이 주식을 매집했다고 보는 거죠. 자, 이번 달에 아직 이것보다 강한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이러면서 주식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데 모든 주식이 끝도 없이 오를 수만은 없기 때문에 바로 조정이라는 게 들어와요. 이 조정이라는 게 들어온 게 이렇게 3달 올라가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동안 꽤 지루하게 조정이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한번 10개선을 딛고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주식이 이게 조정이 들어오기 전에 항상 보여주는 먼저 지표가 주봉에 있어요. 그래서 차트는 월봉, 주봉, 일봉을 다 보셔야 되는데 주봉에서 보면 5주선, 즉 5주간의 평균 가격이 이탈하는 이 음봉, 이 파란 음봉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들어오게 되는데 20년도 5월 달에 한번 들어왔고 이렇게 5주선을 이탈한 20년도 9월 달에 이렇게 9월 2주에 들어오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한 번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슈가 생겼는데 쿠팡이 바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우리가 왜 쿠팡 이용하다 보면 뭐 휴대폰 결제나 뭐 결제할 때 창이 하나 뜨죠. 그게 다날과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결제 창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날에 관련주로 엮여 있어요. 그 다날에 관련주로 엮여 있으면서 2월 달에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다날 갤럭시와 머니트리 영상을 찍을 때가 이때였었어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는데 제가 이제 이때 찍었는데 이때 찍은 가장 큰 이유가 보통 쿠팡하고 엮이면서 동방, KTH, 뭐 제주들 다 급상승하고 있는데 다날 결제 관련주인 다날과 갤럭시와 머니터리는 못 날아가고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서 이 친구들도 쿠팡 관련주이다 하자마자 다음날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날 그냥 점상이 붙었는데 갤럭시와 머니터리보다 다날이 강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영상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다날 핀테크 때문에 그래요. 이 다날의 다날 핀테크가 이 페이코인이라는 앱을 출시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편하게 쓸 수 있게 이런 상용한다는 소식도 있고 또 이 페이코인이 실적으로 엄청나게 가격이 이제 급등하면서 다날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자, 주식이 이제 급등을 하다가 월봉에서 이렇게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급등했죠. 자, 그러면 이 주식이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금요일 날 조정을 받게 돼요. 한 저가가 18%, 15%대 마감을 했는데 자, 주식이 급상승할 수는 없지만 또 하락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락하다가 반드시 지켜줘야 될 자리가 있는데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이 주식이 13년도부터 지금까지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 5개월간 이동 평균선이 저항선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자리가 바로 가장 중요한 저항선이 됩니다. 어떻게 뚫어놓은 자리인데 이 친구 뚫는데 엄청 고생한 거예요. 13년도부터 미치겠다 할 정도로 해서 장장 21년도까지 이 자리를 못 들었죠. 거의 한 8년 가까이 못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서야 이 자리를 뚫은 거죠. 자, 돌파했습니다. 자, 모든 주식은 돌파를 했으면 안착을 해줘야 돼요. 안착을 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이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 세력분들이 우린 여기까지만 먹을 거야. 더 이상 안 먹을래 하고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주포가 아니고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따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과연 이걸 움직이는 주포님들께서 이 자리를 안 깰 것인가,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뚫어놓은 자리를 다시 돌려놓지 않는 게 중요하죠. 자, 이때 가격이 얼마냐면 바로 6,000원대입니다. 즉 이 친구는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14년도 고점도 6,000원, 15년도 4월 달도 6,000원, 16년도 7월 달도 6,000원, 그러고 20년도 9월 달도 6,000원을 맞고 떨어졌어요. 즉 3,000원부터 4,000원 사이에서 6,000원 뚫는데 8년 걸린 거예요. 이 8년 걸린 자리를 지금 뚫은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을 끌고 일봉으로 오면 돼요. 차트를 해석할 때는 항상 월봉, 주봉, 일봉 이렇게 순서대로 해석합니다. 일봉에 대고 6,000원을 찾아서 딱 거나요. 자, 이 자리가 되죠. 그 차트를 쭉 당겨 놓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예전에 생긴 이 변곡점들하고 맞아 있죠. 고점들하고 이렇게가 되죠. 자, 이 친구는 6,000원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자, 주식은 가장 위험한 시기가 가장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해요. 뭔 얘기냐면 다날은 6,000원을 깨면 위험해요. 6,000원을 깨면 다시 한번 밑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다시 엄청 큰 박스권도 아니고 우리는 8,000원이 목표가였나 보다 하고 말만 그만인데 그래서 6,000원은 위험한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그 위험한 자리를 찍고 돌아가는 순간 이 6,000원은 강력한 지지선이 돼요. 이 친구들이 다시는 6,000원 밑으로 안 떨어지겠구나 이렇게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가장 위험한 자리 6,000원대가 바로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자, 이 친구 떨어지다가 5일선 딛고 돌아 나갈 수도 있고 또 다시 올라갔다 떨어질 수도 있죠. 즉 급락한다 하더라도 또 급등한다 하더라도 절대 급하게 쫓아가 사거나 붙들지 마시고요. 가만히 냅두면 이 관심 종목, 즉 관종에 넣어놓고서 가만히 냅두면 지가 알아서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 뭐 이렇게라도 언젠간 6,000원 초반이 올 수가 있어요. 물론 안 오고 그냥 날아가면 그냥 제게 아니다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쫓아가서 뇌동매매하다 물리니까 날아가면 에이 다날은 이 생에 내게 아니구나 내비뒀다가 대신에 이 친구가 6,000원대가 와서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게 되면 그 순간 매수 깨면 매도 이렇게 계획을 짜서 단날은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단날 결코 나쁘지 않고 또 지금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관련들이 절대 나쁘지 않죠. 물론 5일선 찍고 그냥 돌아 나갈 수도 있어요. 5일선까지 오게 되면 이 친구의 가격은 이제 올라가겠죠. 6,800원쯤이 돼요. 5일선 찍고 매수 매도를 진행해서 5일선 깨면 손절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잡고 이 주식을 대하는 게 가장 올바르고 이 합리적인 방법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이 갤럭시 하모니터인데요. 갤럭시 하모니터는 단어라고 틀리게 어떤 가상화폐나 이런 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현상을 시연했어도 이렇게 바로 다음날 다 풀리고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이 갤럭시 하모니터가 맞고 떨어진 자리는 당연히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예전의 전 고점들 자리예요. 주식은 가장 경계해야 될 자리가 바로 월봉에서 전고점이에요. 일봉이 아니라 월봉에서 제일 전고점.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급등하고 날아갔을 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터졌을 때 월봉에서 전 고점을 맞고 떨어질 확률이 엄청 높은데 이 친구가 시연된 월봉에서 전 고점이 바로 15년도 7월달 그리고 17년도 12월달에는 이 고점 근처죠. 정확히 이 고점 근처에 상한가로 머물렀다가 쭉 밀린 겁니다. 근데 갤럭시 하모니터도 자세히 보면 주식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인데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 거래 대금을 싹 잡아먹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언제 터졌냐면 최초에 이렇게 20년도 7월 달에 터졌죠. 월봉에 이렇게 고점 높은데 주식의 현 위치는 월봉에서 파악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점이 터진 게 아니라 하단부에서 밀려 들어왔죠. 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잠깐 쉬기는 했어도 다시 한번 큰 상승이 이어졌죠. 물론 이때 조정이 꽤 아팠어요. 하나, 둘, 셋, 넷, 6개월, 7개월째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간 거죠. 7개월의 조정을 거치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게 됐는데 이 거래량을 보시면 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에 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이죠. 가장 큰 대량 거래가 자 터졌습니다. 완벽하게 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은 다 돌파했어요. 저보다 큰 대량 거래가 없죠. 자,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아차 위험하면 여기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이 주식 조정받기 시작하면 엄청 오래 고생할 수 있고 또 이 밑에 사신 분들은 아직은 수익권이지만 이 상태로 끝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는 거죠. 자,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는 단지 대응을 할 뿐인데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쫓아가 사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일봉이라는 데서 막 이렇게 상한가 시원하고 막 급등하는데 쫓아가 사서 이렇게 물려버리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쫓아가 사지 말고 항상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서 사셔야 되는데 이 월봉에서 이 대량 거래가 터진 시점이 다행히 이렇게 높은 데가 아니고 밑에서 조정권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아직 기회는 있죠. 자, 주식은 지켜줄 자리가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갤럭시아 모니터리의 이 저번 달의 고점을 보면 4,700원대죠. 이 4,700원대를 이 고점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자리를 바로 이번 달에 강한 거래량으로 땅 뚫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고점 맞고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실려 있는 걸 봐서는 시장에선 살아있는 거죠. 자, 중기 추세 하락의 확증은 제가 항상 5주선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5주선을 강하게 이탈하면서 쭉 조정이 들어왔죠. 이만큼 특히 5주선과 10주선의 이동 평균선 이런 거리가 있을 때는 안 돼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거리감 때문에 크게 무너지는데 명심하셔야 될 거는 이 5주선이라든 게 5주간의 평균 가격이고 10주선이라는 게 10주간의 평균 가격이죠. 이걸 이탈했을 때 바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고 조정이 나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친구가 어쨌거나 꼬리 달고 밀리긴 했어도 5주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즉 앞으로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꼬리를 잡아먹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죠. 지금 이제 정별이 시작된 거죠. 물론 5주선을 이탈하면 이대로 무너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5주선을 대응을 잡고 5주선 이탈하지 않으면 즉 5주선 근처에서 매수를 해주면 이 친구 5주선 타고서 올라갈 확률이 있는 거예요. 일봉에서 이렇게 두 번 급락을 크게 했다고 해서 이 친구가 갑자기 또 하한가 먹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린 모르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면 일봉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들이 있죠. 자, 이 자리는 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60일선에 대한 이동 평균선, 즉 이 자리에 대한 변곡점이 하나가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선이 이 60일선이라는 게 60일간의 종가를 다 더해서 나누기 60해서 이 선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60일간의 평균 가격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더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이 자리 밑으로만 깨지지 않으면 되는데 이걸 기준 삼기 제일 좋은 가격대가 바로 이날의 큰 음봉인 고가인 4,700원대예요. 아까 월봉의 가격 같죠. 자, 여기를 이렇게 선으로 거놓으시면 돼요. 이게 선으로 거놓고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제 다 와가죠. 자, 주식이 지금 급락을 이틀간 맞이했는데 이틀 맞이했다고 해서 다음날 딱 찍고 또 그 막 상승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는 것보단 4,700원 근처를 찍고 돌아 나가든가 아니면 여기서부터 옆으로 가서 5일선과 10일선 사이에 이렇게 이쁘게 도지형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여기 도지형 십자봉 캔들 이런 거 있죠. 십자가 모양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더 좀 떨어졌다가 어쨌거나 떨어졌어도 평균 가격은 올라가 있기 때문에 11선, 21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자, 따라 올라가면서 거기서 십자 도지형 딛고 돌아가는 모습 이렇게 해서 10일에서 15일 정도, 뭐 3일에서 5일 정도 뒤에 그런 이쁜 모습이 보인다면 그 상황에서 다시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그때 다시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주식은 한번 이렇게 시세를 준 종목들은 이제 이런 건 매집봉이기 때문에 큰 적이 하지만 이렇게 한번 큰 대시세를 주고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들은 반드시 기다리면 다시 한번 큰 시세를 줄 수 있는 확률이 있죠. 단 그게 월봉에서 월봉 위치에서 너무 높으면 다시 터지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월봉 바닥에서 그런 시세들이 터졌을 때는 다시 한번 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꼭 넣어놓고 천천히 지켜보고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되고 또 그때쯤이 되면 제가 때에 맞춰서 영상을 또 미리 올려드리니까 그때 확인해서 매수하시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갤럭시아 모니터의 재무를 보면 이 친구 나름 굉장히 튼튼해요. 현금률 보율이 419%, 부채비율이 114%로 이 단날하고 비해서 큰 손실이 없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흑자가 나죠. 이 사실 이 언택트 관련주들은 흑자 날 수밖에 없어요. 원체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쇼핑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 결제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단지 주식은 수급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주식을 매수 매도하시는 게 가장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점만 꼭 명심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제가 좋은 자리, 좋은 위치 왔을 때는 꼭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